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에도 여러분을 찾아뵙는 역대처. 네, 여러분 일요일 좀 편안하신지요? 글쎄 제 소원이 있다면은 좀 이 대한민국이 편안하고 조용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조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윤미향까지 정말 이 가을을 작년에 조국 때문에 가을이 갔는지 겨울이 왔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는 좀 조국부터 추미애부터 모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폭망하는 각오로 가는 이 가을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법정에 서서 300번을 그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랬습니다. 참 너절하고 뻔뻔스럽고 참 비열하죠. 그게 이제 조국의 그릇인데, 자, 이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조국은 너무나 검찰개혁의 불쏘시였고 희생양이었고 억울하게 당했다. 근데 그 가족이 한 일을 보면은 이거는 가족 사기단에다가 가족 비리단에다가 가족 이 사모펀드단에다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국을 수호하자면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조국 백서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뭐 촛불시민 이래갖고 책을 냈는데 3억 원을 모았었죠. 근데 이 책에 비해서 뒤에 100만 원씩의 고려를 받고 거의 뭐 500만 원도 안 된 이 조국 흑서가 지금 낙양의 집가를 올리고 있고 전 서점은 물론 무슨 인터넷 서점까지도 1등을 달리고 있대요. 참 반갑고 정말 기쁜 뉴스, 모처럼만의 기쁜 뉴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이 책을 이제 산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잘 읽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 조국 백서라는 게 3억 원이란 돈을 들였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네들의 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소송 비용이라든가 뭐 기부라든가 뭐 이런 거를 미리 모았다. 그래서 3억 원이 들었다. 1억 원, 1억 원씩. 그 다음에 책을 만드는 데는 뭐 한 뭐 몇천만 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미 조국 그 백서라는 것의 출발은 아주 시커멓고 음흉하고 그 다음에 돈놀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억 원이라는 돈이면은요, 그 돈을 갖고 얼마나 돈은 스노우볼처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졸지에 3억 원을 모아서 그거를 펀딩을 해놓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좀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 김민웅이, 최민희, 김남국, 뭐 전우용, 그 다음에 그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국을 찬양하는 이런 백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사돈의 8촌부터 시작을 해갖고 결국 돈 문제로 굉장히 얽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국 흑서를 낸 사람들은 어떠냐? 이른바 좌파의 진영에서 나름대로의 결기와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사이가 나빴는데 뭐 진중권, 뭐 김경률, 권경애, 네? 그다음에 서민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진중권 씨하고는 제가 참 방송을 하면서는 좌우의 대결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싸웠죠? 진중권 교수가 싸울 필요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웃은 거를 제가 같이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민 교수를 비롯해서 몇 명 이분들이 우리 한번 조국 흑서가 옳은지 조국 백서가 옳은지 백인지 흑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국 백서를 만든 3억 원을 챙긴 사람들이 노노노노노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민 교수가 그러면은 다 같이 이렇게 그 진영으로 하지 말고 흑서대 백서로 하지 말고 1대1로 해보자. 서민은 나는 뭐 누구하고 한다든지 뭐 최민희하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김경률은 최민희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자 뭐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최민희라는 사람은 돈만 주면 어디든지 나오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데 말꼬리 잡고 중간에 끼어들고 그 점에 있어서는 최민희나 김진애나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물론 김태훈 의원이 이 김진애 의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 옷을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매너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김태현 의원이 자기를 뭐 이렇게 찔렀다고 해서 너무 불결해가지고 그 옷을 뭐 세탁기에 돌렸다. 참 이것도 오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김진애나 최민희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마구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민희나 김진애를 너무 싫어합니다. 김진애가 라디오에서 하차하게 된 이유도 자기가 MC예요. 이 문재인 정권 없고 MC가 된 거예요. 그러면 MC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밌고 그 다음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 아주 활기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나온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장식이고 자기가 50분 프로그램은 한 40분을 말해버려요. 최민희는 또 매번 꼬여갖고 혹성탈출 아줌매 같은 표정을 하고 계속 중간에 끼어들고 자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끼어들기 좋아하는 뭐 김진애야 뭐 저쪽이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은 이 최민희가 왜 이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의 1대1 토론에도 안 나오겠다 도망다니고 있고 김민웅이도 도망다니고 김어준이도 도망다니고 맨날 할 일 없이 자칭 역사학자라면서 트위터는 열심히 하면서도 토론에는 왜 안 나오겠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서가 흑서를 말하자면은 피하는 까닭. 조국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국은 아니다. 조국은 사기꾼이고 조국은 파렴치한이고 조국은 말하자면은 좌파적이고 좌파에 흑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조국을 비난하는 조국 흑서팀을 피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3억 원에 대해서 용처를 밝힐 수가 없어요. 자, 3억 원 거둔 게 언제입니까? 작년 가을이에요. 1년 됩니다. 그러면서 조국 백서라는 게 나오긴 나왔지만 이 책이 얼마가 팔렸으며 이 책의 제작비는 얼마가 들었으며 이 책의 원고료는 어떻게 나눠 가졌으며 이 책의 자료 조사는 어떤 항목으로 했느냐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딱 조국 흑서팀에 있는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 이분은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이른바 윤미향이의 기가 막힌 정의연에 말하자면은 회계장부를 보고 이거는 사기다.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은 완전히 이건 도적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조국 백서팀이 듣지 않을까요? 두 번째, 조국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의 법정에서 낱낱이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법정에 나가갖고는 딱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니 거기서 그리고 따님을 받는지 못 받는지도 얘기하지 못합니까? 흔들리는 조국의 위험한 눈빛. 조국은 그동안에 수많은 자리에서 법정에서 모든 거를 재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서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조국의 재판은 아무리 이 정권에서 조국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재판부를 바꾸고 김명수 사법부가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지금 조국의 저 태도로서는 조국은 유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백서가 조국 흑서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100점 100패.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수호했던 이 조국이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도대체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저는 세 번째가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의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백서를 만든 사람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포지셔닝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내가 조국 백서를 만들면은 김민웅이 김민석의 형인데 나도 혹시 광복회장 자리 주지 않을까? 나도 김원웅이처럼 한복 잘 입고 다니고 헛소리 잘하고 개소리 잘하는데 대한민국 모욕하는 거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전우영이란 사람도 내가 만주사학자긴 하지만 나 같은 사람 학술은 회원 같은 거 시켜주지 않을까? 그럼 월 200이라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최민희 나는 왜 장관 안 시켜줘? 나는 왜 청와대에서 안 불러줘? 다 조국 백서를 만든 사람들은 흑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조국 흑서를 만들었던 사람은 좌파 진영으로서의 참회와 누이우침과 그 다음에 이런 사이비 좌파들에게 속고 분열당하고 편가르기 당하는 이 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조국 흑서를 쓴 겁니다. 결국 조국 백서를 만든 사람들은 시커먼 마음으로 만들었고 조국 흑서를 쓴 사람들은 하얀 마음으로 만든 겁니다. 거짓말쟁이와 참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결인 겁니다.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있다고 저들은 믿었을 겁니다. 촛불 집회에서 빛이 어둠을 깨고 나온다.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조국 백서를 만든 사람들은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들의 아주 흉측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조국 흑서입니다. 조국 흑서를 저는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근데 뭐 워낙 제가 다 아는 얘기만 있을 것 같은데 읽은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좌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파들의 속내에 대해서 그대로 펼쳐 쓴 일종의 반성문이라고요. 사과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발전하게 만듭니다. 무지하고 비열하고 딴 속셈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칩니다. 결국 조국 백서는 흑심이 있는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조국 흑서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저는 많이 읽으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조국 흑서가 이렇게 많이 팔려서 사람들이 책을 사는 기쁨, 또 책의 중요함을 다시 아는 기회가 온 것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국 백서는 여러분 사지 마십시오. 흑심을 사는 거죠. 조국 백서 사지 마시고 대신 조국 흑서, 저들의 양심, 저들의 금도 그게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요일에 여러분 여옥대첩에서 라이브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우리 살고 문재인 정권 반드시 우리가 거꾸로 틀어야 됩니다. 화이팅!